자, 아시다시피 현역가왕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시청률 고공상승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는데 실제로 시청률이 정말 계속하여 우상향 중이었습니다. 6.8, 8.5, 10.4, 11.3, 11.6, 12.0, 13.9, 14.5 계속하여 파죽지세처럼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었던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사인 미스트롯 3에서 발생을 했죠. 사실 직전 시청률까지만 하더라도 14.9%로 팍 주저앉았던 경쟁사의 모습을 보고 아마 서혜진 PD나 제작진들은 아마 샴페인을 터뜨렸을 겁니다. 박수를 쳤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14.5%라는 시청률로 바싹 추격을 했었는데 이제 불과 0.4%밖에 차이 나지 않던 시청률이 17.5%라는 무려 3%나 차이가 나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스트롯 3의 이제 본격적인 스타들이 발굴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좀 더 시청률에 몰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역가왕 입장에서는요, 이때까지 올렸던 이 시청률의 수순을 놓고 봤을 땐 무언가 하나 강력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강력한 하나의 무기가 뭐냐? 바로 10대의 무서움을 보여준 전유진, 김다현이 함께 부른 애심, 팬들의 관심이 집중 폭발되고 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뭐 다른 참가자들 다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의 파급력을 이긴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제 원픽 가수들도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명확하게 프로그램을 분석해 놓고 봤을 땐 이 두 사람 덕분에 이 현역가왕의 시청률이 그래도 미스트롯 3를 소폭 쫓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불렀던 과거 애심이라는 무대.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 무대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 31회차에서 불렀던 노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무대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이번 현역가왕에서 전유진, 김다현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왕관을 쓰게 될 거다. 쉽게 말해서 1등 진선미 중에 반드시 진을 차지할 거다. 이런 추측과 판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두 소녀를 제외해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또 다른 후보, 뭐 마이진, 가수 린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팬덤의 규모라던가 스밍의 어떤 단합력 파워 등을 놓고 봤을 때는 단연 전유진, 김다현 이 두 소녀가 막강한 진 후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둘 중에 한 명이 진에 등극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점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걸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까지 있을 정도다라는 겁니다. 자, 이 김다현 양 같은 경우 이 전유진 양과 마찬가지로 이 비하인드 영상에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대국민 투표를 보면 전유진, 김다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보이는 6주차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소녀가 탈락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준결승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됐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비하인드 무대 때를 보면 이 김다현 양 역시 끝났다라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다. 현역가왕 하면서 눈물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전유진 양과 굉장히 좀 비슷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김다현이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도 탈락 위기까지 갈 만한 일이 현실적으로 생기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이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 모두가 참 아이러니하죠. 다른 참가자들보다도 이 두 소녀가 모두 다 탈락 위기에 갔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차 시청률이 14.5%를 갱신했다.
뭔가 그림이 좀 그려지시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다현 양이 무대 끝나고 나서 원래 이렇게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굉장히 심사위원분들께서 혹평을 줘서 굉장히 노력한 2라운드 무대였고 드디어 인정받았다라는 생각에 안도의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 모두 다 똑같죠. 이 두 어린 친구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게 됩니다. 양쪽 팬덤 분들이 가만히 계셨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시청률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물론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일정 부분 어그로, 낚시 필요합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인데 이렇게까지 공정성에서 어긋난다라는 건 사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이진 씨 역시 무대를 끝내고 나서 이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불렀던 무대인데 이때까지 혹평을 받은 적이 없었던 마이진 씨가 의외로 굉장한 혹평을 받으면서 좀 뭐라 그랬죠? 강력하게 강으로만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보여줬던 마이진 씨 무대와 큰 차이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심사위원단들의 점수와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지 이게 어느 정도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심사평은 글쎄요,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마이진 씨 역시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아가시는 날까지 고향을 그리워하셨고 그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렀다라고 했던 마이진 씨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이야기를 하다가 마이진 씨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쏟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이 몇몇 채널에서 이 마이진 씨가 남자네 여자네 어머님이 남자였네 여자였네 장윤정 씨 얼굴이 막 썸네일에 들어가 있고 이따위의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 가수들은 더욱더 힘들 겁니다. 차라리 경연 프로그램에 있어서 점수가 어떻고 이번 노래 실력이 어땠고 거기에 대한 혹평이건 호평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멀쩡한 여성 가수를 남자 아니었냐, 엄마가 남자 아니었냐,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루머가 생산이 되고 있으니,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던 탈덕 수용소 사태 말씀드렸죠? 이런 가짜뉴스 하는 유튜버들,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 잡힙니다. 이때까지 올렸던 영상들 삭제하고 지워봤자 증거인멸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런 현역 가수들이 이렇게 이미지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진 씨 역시 굉장히 현역 가왕에 출연하며 시청률 경신에 도움을 줬지만 피해본 게 어찌 보면 저는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번 준결승 진출이 확정이 됐고 그로 인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사실 이번 준결승 1, 2라운드 가수 린 씨도 마찬가지고 전유진 양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점수 스포일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예로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 이 무대 요번에는 김다현 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듀엣 무대와 신곡 무대가 펼쳐집니다. 솔로 무대죠.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같은 경우는 복장 스타일만 봐도 누구와 함께 듀엣을 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다채로워 보이지만 장르에 따라서 좀 활동성이 좋은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활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옷을 입었느냐 강혜연 씨처럼 캐주얼한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김다현 양처럼 굉장히 이렇게 조금 공주스러운 느낌의 옷을 입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듀엣 무대인 만큼 좀 너무 차이가 나는 컨셉의 복장을 입으면 무대를 할 때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김다현 양과 비슷한 복장을 입은 참가자들을 좀 꼽아보면
우선 마이진 씨를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이, 그리고 제가 봤던 참가자들 중에 또 한 명은 김양. 요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김다현 양의 복장이 활동성이 있냐 없냐가 좀 나뉠 것 같아요. 요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치마가 짧고 좀 발랄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신나는 노래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조금 좋아 보이고 화려한 이 마이진 씨와의 듀엣 무대가 있는 게 아니냐. 김양 가수의 복장은 생각보다 조금 활동성이 어렵고, 둘이라는 가수의 복장도 붉은색이라 김다현 양과 맞지 않고, 이 윤수연 씨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윤수연 씨도 드레스처럼 굉장히 긴 복장입니다. 그러면 김다현 양처럼 좀 활동성이 좋은 복장을 꼽아봤을 때 컬러도 맞고 길이감도 맞는 건 마이진 씨가 일단 가장 꼽히지 않나. 뭐 그 다음에는 이 강혜연 씨도 조금 복장이 굉장히 활동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또 손꼽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4명을 제외하고는 컬러라던가 아니면 활동성에서 있을 때 김다현 양과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둘이는 컬러감이 너무 안 맞아서 빼도록 하고, 그러면 마이진, 김양, 강혜연 요 3사람인데 전 개인적으로 마이진 씨와 가장 김다현 양의 듀엣 무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김다현 양이 이때까지 굉장히 슬프고 서정적인 노래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요번에는 굉장히 발랄하고 활발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이 녹화 현장 스포일러를 통해 보면 활달한 곡을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듀엣 무대인지 아니면 신곡 솔로 무대인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확실한 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유진 양과 더불어서 이 김다현 양 최종 점수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최종 1위로서 결승 진출을 했다라는 지금 이 후문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자,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김다현 양이 과연 전유진 양의 점수를 압도하며 앞서 나갔느냐, 많은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김다현, 전유진이다. 이 두 참가자들에 의해서 결승 진출 무대가 확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결승 무대가 끝나고 나면 결승 무대가 펼쳐지죠. 결승 무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마스터부터 스밍 점수, 나아가서는 투표 점수가 전부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 이 결과에서 과연 김다현 양을 이길 수 있는 참가자가 전유진이라는 참가자를 제외하곤 누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따지고 봤을 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이 김다현 양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요런 복장도 사진에 올렸는데, 지금 요 복장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준결승 라운드 때 복장하고 똑같죠? 똑같지 않죠? 맞습니다. 전혀 다른 컬러입니다. 준결승엔 보라색인데 요땐 빨간색이에요. 전혀 다른 복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김다현 양의 최근 사진들을 보면 대다수가 현역가왕 또는 행사 무대를 했을 때의 복장들 위주로 사진이 업로드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최근의 복장을 보면 이게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카라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옷의 스타일이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이 복장을 보고 김다현 양의 결승 무대 복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차차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 현역가왕에서의 무대 조회수들만 놓고 봐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이 김다현이라는 참가자의 노래 무대 조회수는 어마무시하다. 한번 쭉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다수가 9.9만, 5.3만, 나아가서 몇만이죠? 2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김다현이라는 참가자의 강력한 파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최종 1위 결승전 무대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전유진 양만이 아니라 사실 김다현 양 역시 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김다현 양 역시 전유진 양 못지않게 이 준결승 신곡 무대 점수가 압도적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 이 듀엣 무대에 대한 후문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전유진 양이나 김다현 양 모두가 솔로 무대를 했을 때 실력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쉽게 말해서 둘이 부르는 것보다 혼자서 부르는 무대가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김다현 양이 이때까지 뭐 김양, 뭐 나아가서 린 뭐 등등 무대 펼쳤을 때 항상 편파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비교를 당했습니다. 뭐 연륜, 나이, 그놈의 나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솔로 무대 때는 어김없이 극찬을 받았어요. 아마 이번 준결승 결승 무대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결국에는 이 김다현 양도 그리고 전유진 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제작진과 마스터단에서 시청률을 위해서 희생양을 삼았지 않습니까? 탈락 위기, 패자 부활전. 근데 준결승 결승은요, 패자 부활전이 어떻죠?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김다현, 전유진 양 둘 중에 한 명을 탈락시키면 시청률 바로 하락인데요. 탈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탈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 이런 행태를 두고 보면 참 이 현역가왕의 서혜진 PD나 제작진들의 이런 의도가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현역가왕 전유진, 김다현, 린 1라운드 하위권에도 불구하고 준결승에 직행했다. 하이량, 신미래, 유민지, 요요미 최종 탈락. 맞습니다. 바로 저번 현역가왕 8회차 때 방송분에 대한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과연 신미래, 유민지라는 참가자가 떨어지고 나서 조정민, 윤수현, 자, 이런 참가자들, 김양, 과연 준결승 라운드 진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찬반 여론이 굉장히 거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놀래켰었던 건 전유진, 김다현이라는 불굴의 스타들, 사실 강력한 우승 후보를 다투고 있는 두 참가자가 탈락 멤버까지 내려갔었다가 겨우겨우 그 다음 라운드를 진출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것이 사실 많은 분들이 분개함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던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제가 앞서서 이 전유진 양에 대한 다음 무대 스포일러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김다현 양에 대한 이야기와 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깜짝 놀랄 소식을 좀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자, 현역가왕이 이 전유진, 김다현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우승 후보들에 대하여 왜 이렇게 계속하여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뭐 많은 분들이 좀 예상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두 참가자들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 우승 후보자들입니다. 이 두 소녀야말로 이번 현역가왕에서 둘 중에 누가 진과 선에 등극되느냐. 말 그대로 누가 진이고 누가 선이냐. 밑까지는 뭐 지금 가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1등 아니면 2등을 다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참가자가 바로 이 김다현, 전유진이라고 하는 두
우승 후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탈락 멤버까지 갔다가 요번 무대에서 준결승 1, 2라운드를 한단 말이죠. 제가 이 전효진 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번에는 김다현 양에 대한 이야기와 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이 현역가왕이라는 것이 최초로 시도되는 트로트 한일전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심사도 많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스밍, 투표, 이 각종 합산 점수 체계도 사실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현역가왕 2024년 하반기에 남자 버전 런칭을 확정지었다. 야, 전 여기에서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뒤통수를 땅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현역가왕에 나오는 현역 가수들, 결국 서혜진 PD와 현역가왕 제작진의 시청률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이 예능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도 어떤 분들은 각본이 존재한다. 참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오디션이라면 공정함을 첫 번째로 둬야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두 참가자들 말도 안 되는 탈락 위기에 놓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붙어야 하는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질 법한 사람이 준결승 라운드를 진출하는 굉장한 불공정한 심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역가왕 남자 버전이라니 불타는 트롯맨 2가 아니라 왜 현역가왕 남자 버전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시청률 때문이죠. 불타는 트롯맨의 파급력보다도 현역가왕의 파급력이 더 거대하겠다라고 생각한 서혜진 PD와 제작진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한일전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청률이 높은 건 한일전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강력한 우승 후보들. 이제 보니 이미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현역 가수들 간의 경쟁, 특히 이들이 그냥 경쟁이 아니라 뭐에 노출이 되죠? 탈락 위기. 이것이 그냥 시청률로 직격되는구나. 바로 이어지는구나. 이걸 이 제작진이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타는 트롯맨 같은 경우는 무명 또는 아마추어들의 경연이 됩니다. 하지만 현역가왕은 어떻죠? 현역 가수들이 함께 펼치는 경연이 됩니다. 그러니 이 무명들보다는 현역 가수들의 파급력이 더 강력하겠다. 이 현역 가수들이 탈락 위기에 놓이면 시청률로 바로 직결되는구나. 이거 눈치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자 런칭 버전의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남자 트로트 현역 가수들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어떤 대한민국 대표 남자 현역 가수들이 등장하게 될지 굉장히 지금 관심이 쏠린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현역가왕이 8회 동안 단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상승세 시청률을 이어가면서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현역가왕 남성 버전 역시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본격적인 참가자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여자 현역 가수들과는 또 다른 파워와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매료할 현역가왕 남자 버전을 기대해달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를 대체하는 김다현, 전유진 양을 대체하는 남자 현역 가수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고 여기에는 미스터 트롯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 여기에 등장했었던 가수들이 많이 나오겠는데 미스터 트롯은 사실 좀 배제가 됩니다. 시즌 1, 시즌 2의 경우 사실 서혜진 PD와 함께 한다라기에는 TV조선의 시리즈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불타는 트롯맨에 나왔었던 참가자들이 경연을 벌이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트롯 가수로 전향을 한 다른 현역 가수들도 대거 등장하겠죠. 결국 뭐가 됐건 시청률 확보를 위한 엄청난 또 시스템이
뭐 말이 시스템이죠. 조작 논란에 또 한 번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다현 양의 경우 최근 이찬원님과 함께 영동 곡감축제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뭐 앞선 영상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행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김다현이라는 참가자 역시 어떻습니까? 이 우승 후보인 만큼 사실 여기에서 탈락 위기에 놓일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이 우승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팬덤과 실력을 보유한 당당한 차세대 스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번 현역가왕에서 특히 탑7 결승전 스포일러가 올라왔죠? 여기에 누가 지금 진출을 했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전달해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트로트 한일전인 만큼 결국 현재 준결승 14명 중에 4명이 탈락을 하고 10명 중에 다시 4명이 추가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3명이 탈락을 하여 총 7명의 탑7이 탄생한다.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뭐 노래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팬덤의 규모와 파급력이겠죠. 이것이 결국 탑7을 뽑는 가장 큰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지금 다들 임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3월부터 한일전이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4월부터는 전국 투어, 콘서트가 아마 진행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탑7을 꼽자면 뭐 사실 당연하게도 전유진, 김다현, 마이진, 강혜연, 박혜신, 린. 자,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입니다. 마지막 한 명이 이제 좀 많이 나뉘어요. 말이 아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 외에 가장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참가자들이 좀 존재하죠. 뭐 류원정이냐, 뭐 등등. 마지막 한 명이 누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지만 적어도 전유진, 김다현, 마이진, 박혜신, 린 그리고 강혜연 씨가 조금 살짝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팬덤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강혜연 씨도 굉장히 유력해요. 요렇게 지금 7명이 탑7으로 선정됐다라는 스포일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사실 뭐 별사랑 씨도 지금 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요 노래 실력과 팬덤 규모, 파급력을 따져놓고 봤을 때는 과연 여기에서 누가 이제 탑7이 되느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진선미에 오를 정도의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김다현 양 제가 뭐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도 있지만 요번 현역가왕 준결승 진출자 확정에 대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김다현 양이 직접 이제 14명의 준결승 진출자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바로 이 14명이죠. 이 14명 중에서 과연 누가 이제 최종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탑3 안에 아니 탑7 안에 들어가느냐. 그게 지금 요 참가자들의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참가자들을 조금 가려보면 자, 김사나 씨 탈락이 되고요. 조정민 씨 탈락이 되고요. 뭐 나아가서는 류원정 씨는 아직 모르겠고 김양 탈락될 가능성 높고요. 류원정 씨 탈락될 가능성, 윤수연 씨 탈락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별사랑, 마리아 나머지 참가자들 몇몇이 조금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상태이죠. 그 위에 뭐 강혜연, 전유진, 마이진, 린, 김다현 자, 요렇게 5명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 않나. 요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짚어드리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눈의 강조드리지만
이 탑7에는요, 팬덤의 규모와 파급력, 노래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네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인성이죠. 김다현 양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해요. 그것은 바로 안동역에서 팀 미션을 할 때인데, 자, 요때 이제 강혜연 씨하고 하이량 씨가 굉장히 신경전을 좀 심하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게 방송에서는 그냥 저냥 나왔는데, 김다현 양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는 공평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부터 나는 이 대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굉장히 이 신경전이 좀 강력했습니다. 아무래도 탈락 위기가 이 두 사람을 저렇게 신경전이 될 수밖에 없게끔 좀 압박감을 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 있던 김다현 양은 굉장히 곤란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조금 무서웠다. 사실 김다현 양이 이번 현역 가왕을 하면서 이런 비판을 받았죠. 눈물 그만 짜라, 감성팔이 그만해라 등등등 비판이 많았는데, 혹평을 엄청 받았고 부당한 점수를 받았고, 누가 봐도 국민투표 1등에 빛나는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본인은 탈락 위기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그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언니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인의 탈락 위기가 불안했을 수는 있지만, 이 가운데 이렇게 어린 소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은 사실 그다지 보기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다현 양은 곤란해하면서도 결국 이걸 잘 조율해서 무대를 펼쳐나갔죠. 자, 요런 모습들이요, 차후에 있을 요 한일전 있지 않습니까? 이 한일전이 벌어지게 되면요, 일본의 탑7과 한국의 탑7이 경연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 이게 팀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각자 1대1, 대1대1, 대1, 대1 이렇게 아마 경연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대7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7대7에 개인 무대 형태를 띤 팀전 경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팀워크, 단합력이 중요해요. 물론 여기에서도 진선미, 한일전 최종 진선미가 아마 선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 대목에서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팀워크까지 보기 때문에 이런 인성적인 부분, 뭐 양보를 할 땐 양보를 하고 팀원 간의 조율을 할 땐 조율을 할 줄 아는 이런 참가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진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김다현이라는 어린 참가자의 인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김다현 양이 가운데서 이 탑7 언니들을 함께 잘 조율을 하면서 이 멋진 한일전의 승리를 이끌어 나가지 않겠냐, 요런 예상이 지금 많은 스포일러를 알고 있는 뭐 방청객분들, 다양한 분들에게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번 신곡 미션, 김다현 양의 신곡 미션 점수에 대한 스포일러도 지금 좀 터져 나왔는데, 자, 김다현 양이 보면 사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탑7에 올라갈 14명의 언니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물론 막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김다현 양 역시 팬덤의 규모가 굉장히 거대한 참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스민과 투표를 통하여 합산 점수로서 차후 결승 무대를 진출할 아까 앞에 말씀드린 솔로 무대, 이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결승 점수에까지 이 스밍 투표 두 개의 합산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사실 전유진 양에 이어서 이 김다현이라는 참가자가 굉장히 최고 득점을 받을 강력 후보 중에 한 명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마지막 결승 2라운드를 제외한 1라운드 무대까지 본 방청객들에 의하면요, 전유진, 김다현 양이 무대를 다 찢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게는 쉽게 말해서 김다현 양이 신곡 미션 무대에서 최고 득점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는 경력직 서바이벌의 비상